마약 사건에 관세청 직원 연루된 의혹 수사하던 담당 팀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수사 지휘관에게 들었다는 증언을 한 건데요. 해당 간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MBC가 확보한 당시 대화 내용 관련 보도 잠시 보고 얘기 나눌게요.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백경정은 세관 직원 수사를 용산, 즉 대통령실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2주 뒤엔 일면식도 없던 서울청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 관세청은 빼달라는 취지로 요청까지 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의심받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서울청과 서장 양측의 요청을 관세청을 봐주라는 외압으로 받아들인 수사팀장은 이후 서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용산 언급이 나온 직후엔 서울청에서 담당 서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첩 부분 전혀 몰랐던 부분도 진짜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제가 더 안타까운 거 제가 무능하다고 느낀 거죠. 아니 기관장이 모르는 이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이에 대해 당시 서장은 용산 이야기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외압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첩 지시와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도 검토 수준이었다면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무능하다는 영등포 경찰서장 지금 대통령실에 있나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유능한 인재를 가야지 왜 무능한 인재가 가는지 그것부터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번에 그 백혜룡 그 경정이죠. 이분 형사 과장이었는데 영등포 경찰서 이분이 검거한 이게 되게 큰 사건이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사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마약 밀반인 수사를 성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칭찬까지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해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혜병 사건과 비슷한 거죠. 뭐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지만 갑자기 왜 대한민국은 브리핑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브리핑이 연기되면 무조건 이 일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브리핑이 연기되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경찰이 세관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관세청에서 자기들은 좀 빼달라. 이걸 누구를 통해서 조병로 당시 경무관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셨던 그 멋쟁 해병에 관련된 구명 로비와 또 연관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외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통화 내역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명백한 외압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조병로 그 경무관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또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종결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찰에게 좀 물어보니까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수사 지휘에 있지도 않고 이 또 이분이 계셨던 서울청 생안부장, 생활안정부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알아보니까 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치안이라든지 어떤 기동대, 지구대 이쪽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그 마약 밀반입하고도 좀 거리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누구에게 이것을 연락을 받고 이런 조치들을 취한 건지 그리고 또 앞서 나왔지만 영등포 경찰 서장도 모르게 이게 서울청으로 다시 이첩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조금 정밀하게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바로 잡자면 사실 구명 로비 의혹과는 관련이 없고 사실 이 단톡방에서 좀 이제 승진 관련된 언급이 있어서 이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죠. 의혹이 제기된 구명 로비 상황입니다. 방에서 네. 일단은 이 로비를 그럼 민원을 처음에 누가 넣었을까를 생각하면 현재까지 합리적인 추정은 관세청에서 한 것 같아요. 조병로 경무관 얘기는 인천공항에 본인이 일할 때 알던 관세청에서 우리 직원도 연루됐다고 나오는데 위에서 보기 그러니 좀 빼줘. 그때 요 민원이 맨 처음 작용됐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현재까지는.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네. 조병로 교육감도 본인이 인천공항에 일할 때 알게 됐던 직원의 좀 부탁이 있어서 수사 상황 어떻게 브리핑 뭐 그런 얘기 잠깐 했다라고 그 얘기한 걸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그게 처음에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하자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은 이제 관세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되게 뭐랄까요, 불공정하고 당연히 밝혀야 되고 또 징계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수사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다른 경찰에 들어가서 외압을 행사한 거잖아요. 근데 노를 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백혜룡 경장이 노를 했는데 어떤 작동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면은 그냥 이건 개인의 조병노 경무관의 개인 일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징계하면 끝내요. 징계 못 받았지만. 그런데 이게 용산 서장 얘기는 용산에서 이걸 알고 있어. 심각하게 봐. 이렇게 됐고요. 그 얘기가 있었고요. 하나. 두 번째는 이 수사 전담팀이 해체가 됐고 그다음에 이분은 지구대로 좌천됐고 백혜룡 경장은 그다음에 용산 서장은 대통령실로 잘 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 경무관은 징계 요청이 있었는데 징계가 인사유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용산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아주 경찰 내부에 힘 있는 데서 이거를 관리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전담팀도 해체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권력이 여기에 또 개입된다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러면 이분이 용산에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의 고위 좀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 정도도 요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 경무관이 자기 친한 얘기를 해서 그 정도를 했냐 아니면 더 큰 권력에 정치 권력이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여사 쪽이거나 아는 루트를 통해서 해서 무마를 시켰냐 요거는 모르죠.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백이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걸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검찰인데 A 사건을 맡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높은 다른 검사가 와서 아 그거 내 잘하는 친구인데 봐줘 했을 때 제가 손들고 지금 선배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작동 시스템 때문에 그런 청탁들이 아주 친한 사람이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칫하면 자기가 날아가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고도 징계를 안 받았어요. 이러면 앞으로 그런 청탁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노한 규명을 해요. 수사팀장은 지금 지구대로 좌천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런 저다 나도 노했다가 지구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음주단속이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박정훈 수사단장하고 이 백혜룡 예. 이 형사과장이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800억이 넘는 이 마약 큰 대형 마약 사건을 해결을 했는데 본인은 좌천되고 또 제가 그 경찰에게 들어보니까 그러면 백혜룡 과장 혼자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직원들이 같은 일선 그렇죠. 경찰들이 네.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도 하면서도 잘 돼가지고 또 경찰청장이 또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아서 야 우리 특진하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특진은커녕 조사받고 그래서 되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은 사실 인사 승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대로 포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포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 좀 막으려고 했던 분은 일종의 영전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의심이 드는 게 뭐 성혜코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큰 사건 브리핑하는 게 되게 서로 막 다투거든요. 조직끼리. 네. 굉장히 언론에서 그렇게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렇죠. 자기들이 이랬다 돼서 그걸로 이제 승진의 가점도 받고 실제 이런 언론 브리핑도 다 가점 역할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많이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정보를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경찰과 검찰이 서로 자기들이 브리핑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정도의 사건인데 이거를 여기에 관세청 직원이 들어가 있다? 사실 더 큰 건이죠. 더 큰 건이어서 뭐 같은 정부끼리 무슨 친백끼리 요게 안 통하는 게 공무원 범죄 검찰이 안 잡습니까? 다 잡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담팀을 해체시킬 정도로 무마시켰다? 더구나 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정말 선포할 정도로 하는 건데 그 마약 사범에 대해서 축소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센 권력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게 마련인 거죠. 그리고 이 공직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관세청을 조금 빼자라고 이제 일종의 청탁을 할 때 야당 좋은 일 시키는 거냐?
저는 이런 말 듣고 상당히 화가 나더라고요. 공직자들끼리 이렇게 여당을 이렇게 감싸고 돌았나? 그리고 아니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같은 식구끼리 뭐 이런 표현도 저는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아니 부적절한 발언이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개선을 해야지. 그리고 특히나 아니 세상에 그 예를 들어 일종의 도둑을 잡는 경찰이 지금 도둑과 같이 연루된 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정도의 밀반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관세청에서 이걸 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인 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근데 이 관세청과 관련된 것은 좀 수사가 답보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야당이 민주당이 잘 지적해서 잘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공수처가 백경정의 휴대전화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해가지고 포렌식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장이 지난주에 명예 전역을 신청했다고 해요. 임 전 사단장이 오늘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거든요. 근데 명예 전역이라는 게 20년 이상 근속을 하면 이제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을 하게 되면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이제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만큼 곱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명예 전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혀 지금 명예롭지가 않잖아요. 해병대는 우리 강성필 의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또래 남자들에게는 일종의 로망이 있어요. 군대 갈 때 해병대를 갈까? 해병대 탈락자. 탈락자십니까?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근데 해병대 다녀오면 네. 이 사람은 정말 그렇죠. 심신이 건강하고 정말 그렇죠. 대단한 이 정신력의 소유자고 뭔가 믿음직스럽고. 그렇죠. 믿음직스럽고 네. 저희 사촌 동생 2명이 해병대 출신인데 네. 뒤에 그렇죠.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한 30초 고민하다가 그냥 의견 갔는데 일단 30조요? 네, 그냥 그 로망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 명예인데 오랫동안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명예가 있는 건데 이번에 문제 때문에 그 자부심, 명예 이런 게 다 바닥에 나버렸어요. 거기에 핵심 인물이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물론 김기환 사령관도 되고 뭐 더 위에 쭉쭉쭉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해병대 내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명예의 전역을 신청합니까? 해병대를 정말 불명예의 구렁텅이로 지금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명예롭게 전역을 하고 싶다면 수사 결과 지켜봐가지고 본인이 구명로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나서 전역을 하셔야지 명예로운 해병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뭐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대한민국의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임성근 구명로비 때문에 떠들썩하게 돼서 나 이제 3스타, 4스타 승진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직장 찾아야지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연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공직자와 관련해가지고 3대 연금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군인연금이 조건이 제일 좋아요. 왜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먼저 퇴직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퇴직하는 동안에는 그냥 벌을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그 연금을 수령하는데 군인연금은 퇴직하거나 전역하고 나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차이점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 이분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 공무원의 연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본인이 내는 기여금이 있고 나라에서 매칭을 해주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내면 나라에서 10,000원을 내주는 거죠. 근데 본인이 냈던 그 10,000원이라든 그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가 있고 국가에서 매칭해 준 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사면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으로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빨리 수령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를 보면 됩니다. 이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은 만약 전역을 한다고 해서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시금으로 다 수령을 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네. 이 의도를 알 수가 네.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금과 일시금을 섞어서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금고 이상의 죄가 나왔을 때 회수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는 거지만 본인이 한 번에 가져가 버리면 이게 나중에 본인이 일종의 뱉어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조금 나라에서 회수가 강제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법전 비비 사항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 이분 말씀도 나 전역하니까 이제 해병대 미래로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덮고 가자는 거거든요. 나 그만둘게 끝내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죠. 이거는 이거 해병대의 임성근 사단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권력에 어떻게 개입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밝혀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지켜봐. 이제 다음 주에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명예의 전역이 받아들여지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공직자들은 바로 이제 뭐 수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직무 배제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역을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명예의 전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중섭 대사가 이중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 강국과 비슷한 일이거든요. 역풍이 불 거니까 혹시 정치권에서 입김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